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회사채의 종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회사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7강 채권금리 8번째. 회사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한눈에 보도록 만든 표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일반 회사채와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 인수권부 사채까지 알아보았고, 오늘은 주식 관련 사채 중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 사채를 마무리하고 신종 사채 중 옵션부 사채와 변동금리부 사채까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옵션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다룰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이어 주식 관련 사채 중 세 번째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 익스체인지에이블 본드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이나 제3자 주식 등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붙어 있는 회사채입니다. 만기 전에 옵션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으로 교환되는 것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 만기에 주식의 가격이 올랐으면 주식으로 교환하고, 주식 가격이 내렸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채권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식으로 교환 시에는 채권이 소멸합니다. 2001년 말부터 발행회사가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환사채와 구분이 애매해진 점이 있습니다. 회사채를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전환사채는 전환 옵션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받는 것이고, 교환사채는 상장 주식 혹은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3자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교환사채는 교환 옵션을 행사하는 교환 청구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상법 시행령 제22조 3항에 의거 교환 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빌린 돈을 신주를 발행을 해서 빌린 돈 대신 신주를 주는 것이고, 교환사채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상장 주식이나 제3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대비 상대적으로 우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교환사채의 가격은 발행 시점의 주가보다 약 15에서 25% 정도 높게 결정이 됩니다. 자, 교환사채는 옵션 행사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회사채의 사채권자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에 자기 주식을 지급하므로 자본 증가가 없고, 채권이 소멸하므로 부채가 감소하여 자산 크기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미 발행되어 상장된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상장 절차도 필요 없고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회사채의 사채권자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제3자 주식을 지급하므로 자본이 감소합니다. 대신 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부채도 감소하면서 자산 크기 변동이 있습니다. 주식을 받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의 차이점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서 신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교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와 교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 관련 사채 마지막 이익참가부 사채입니다. 이익참가부 사채는 발행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채권자에게 최소한의 확정이자만 주고, 발행회사의 이익이 일정률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익 배당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회사채입니다.
사채권자는 최소한의 확정이자와 발행회사가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자 수익보다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것은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종사채 중 첫 번째, 옵션부 사채입니다. 옵션부 사채는 사채 발행을 할 때 제시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채권 만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 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돈을 빌린 회사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테니 채권을 주시오 라고 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간 회사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고 내 채권을 가져가시오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콜옵션과 풋옵션이라고 하고, 옵션부 사채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콜옵션이란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채권을 매입 소각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풋옵션이란 사채권자가 만기 전에 채권을 중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사채권자는 금리 변동과 발행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위험을 채권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발행회사는 채권을 매입 소각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재발행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용어를 쉽게 정리할 때 파생상품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파생상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물과 스왑, 옵션이 그것인데요. 그중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권을 뜻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세 변동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옵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파생상품은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므로 지금은 기본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조기 상환권, 즉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풋옵션이라는 것은 조기 상환 청구권, 즉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부 사채에 이 옵션은 세 가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콜옵션, 또 하나는 풋옵션, 또 하나는 콜과 풋 모두 부여한 사채입니다. 그중 콜옵션부 사채와 풋옵션부 사채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콜옵션부 사채는 발행회사에 유리한 권리로, 지금은 시장금리가 높으나 앞으로 시장금리의 하락이 강하게 예상될 때 현재는 높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하지만 시일이 지나서 예상한 대로 실제 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이전 중도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처리하고 낮아진 금리로 채권을 재발행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경기가 좋을 때 사업이 잘 되면 부채를 청산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발행한 사채 물량이 부담되거나 지급하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풋옵션부 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권리로, 지금은 경기가 좋으나 앞으로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경영이 위태롭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거나 한다면, 또는 투자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중도에 채권을 조기 상환 청구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또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 투자할 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사채 두 번째, 변동금리부 사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보통 고정금리부 채권입니다. 변동금리부 사채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계속해서 변동하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을 정해 지급되는 채권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킨 것으로서 고정금리부 채권의 반대 개념입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발행회사의 조달비용이 감소하여 발행회사에 유리하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발행회사의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회사채입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사채권자에게는 이자가 하락하여 불리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사채권자에게는 이자가 상승하여 유리한 그런 회사채입니다. 오늘은 채권금리 8번째 시간으로 회사채 종류와 특징 중 변동금리부 사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사채 종류와 특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와 관련된 질문은 답변드리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